안녕하세요, 카인톡TV 이효준입니다. 오늘은 남이 없이 저 혼자 또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, 남이가 촬영 날짜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혼자 찍게 됐어요.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남이가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저 혼자 찍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, 오늘 찍을 차량은 뭐 요즘에 좀 핫하다면 핫한 차량이에요. 바로 르노 삼성의 QM6 차량인데, 이 차량 출시될 때부터 좀 인기가 상당히 괜찮았죠. 예, 괜찮았고 최근에는 지금 SUV 판매 2위까지 올라가 있는 차량인데, 이 차량 저희가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니까 QM6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여기는 카인톡TV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예, 이 차량 외부부터 먼저 살펴보면, 외부 같은 경우는 그 SM6랑 상당히 닮았죠. 아무래도 패밀리 룩이다 보니까 SM6를 많이 닮았는데, SM6가 SM5에서 이제 6로 넘어가면서 출시되면서부터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. 그 이유가 바로 디자인적인 부분이었는데, 이 차량도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예쁩니다. 예, 근데 SM6를 SUV답게 조금 더 크게 넓혀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릴 자체도 좀 더 커지고, 디귿자의 데이램프 자체도 상당히 더 커졌다. 그리고 곳곳에 SUV로서의 그 특징들을 잘 넣어줬다. 그래서 SM6랑 QM6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한데 어색하지가 않아요. 예, 그만큼 디자인을 잘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전면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 빵빵하고 웅장해 보입니다. 예, 앞에서 딱 봤을 때도 상당히 커요. 그리고 튼튼해 보입니다. 예, 그게 전면의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, 측면으로 오게 되면 뭐 전형적인 SUV죠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깁니다. 그리고 타이어도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딱 이 차량의 균형미에 맞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 후면으로 넘어오면, 후면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좀 아이언맨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. 그래서 리어 램프를 약간 가로형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뒷모습이 조금 더 웅장하고 커 보이게 그렇게 좀 디자인을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,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배기구가 없어요. 디자인적으로도 배기구를 만들어 놓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함을 유지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외부 자체는 SM6의 패밀리룩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오면, 내부에서는 가장 눈에 확 띄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. 바로 모니터예요. 모니터가 지금 기존에 있던 버튼들이 다 없어지고 이 모니터 안으로 다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깔끔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터치를 해보면 터치 감각 자체도 상당히 반응도 빠르고 좋아요. 괜찮습니다. 근데 한 가지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뭐냐면, 제가 그 다른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을 하면서 터치를 좀 하는 게 사실은 약간은 좀 불편함은 있어요. 예, 하지만 뭐 그냥 외향적으로 봤을 때에는 깔끔함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이고, 그 다음에 소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차 자체 금액대가 그렇게 비싼 뭐 개인 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좀 비싼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소재들을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뭐 그렇다고 너무 싸 보이지 않은 그냥 적당한 수준의 그 소재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옵션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, 일단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.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전자식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운전석만 풀오토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전자동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리고 지금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. 약간 족발 모양. 근데 조금 변형되게 좀 작고 조금 더 뭐랄까 유려하게 좀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특징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좀 깔끔하다라는 게 좀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고, 2열 공간 자체는 뭐 SUV답게 상당히 넓습니다. 그래서 2열 공간은 부족하거나 뭐 헤드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. 근데 좀 2열 공간에서 아쉬운 건 뭐냐면, 일단은 열선 버튼이
그 외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쪽 팔걸이 그 앞쪽에 있다 보니까 팔걸이를 내려야지만 이 열선을 껐다 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거 제외하고는 2열 공간에서의 그 공간에 대한 거주성이나 이런 거는 불편한 건 없어요. 아, 그리고 하나 더 그 타면서 좀 아쉬운 거는 뒷좌석 2열 공간에서 등받이 그 각도 조절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탔을 때에는 뭐 자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서도 약간 허리가 좀 아프고 불편한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고, 트렁크 공간 자체는 뭐 충분합니다. SUV답게 트렁크 공간도 충분하고, 지금 골프백 세로로 충분히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윗공간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뭐 캠핑 갈 때나 장비를 실을 때에도 부족함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도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러면은 운전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차량 스펙 먼저 확인하고 제가 운전을 할 건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0cc 차량, 그러니까 1995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연료는 디젤 연료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변속기는 CVT 변속기예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CVT 변속기를 쓰고 있지만 또 그 CVT에 대해서, 무단 변속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디스텝이라는 새로운 또 변속기 느낌을 주기 위한 또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.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고, 지금 출력 같은 경우는 177마력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토크는 38.7 토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연비는 한 12.5에서 12.8 정도 나오고 있고, 휠베이스가 270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차 중량은 1645에서 1705kg, 그리고 가격은 3,140만원 차량이에요. 그래서 이 차량 전반적으로 뭐 스펙으로 봤을 때에는 뭐 부족하진 않아 보이거든요.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,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. 첫 느낌 자체는 일단은 차 크기에 비해서 의외로 생각보다 가볍고 경쾌하게 치고 나가요.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고 토크가 초반에 좀 나와주다 보니까 차량 자체는 상당히 가볍고 그 경쾌하게 치고 나간다.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디젤이라서 디젤 소음 같은 경우도 들어오긴 하거든요. 근데 일반 디젤 차량을 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거슬리거나 거북할 정도는 아니에요. 실제로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50 초반, 한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지금 소음 측정이 나오곤 있는데, 근데 조금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디젤음이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거북스럽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전면 시야 상당히 좋고요. 그리고 좀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들도 운전하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양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운전석 쪽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 끝에 광각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등이 지금 사이드 미러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 데에도 충분히 안전성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후방 시야 같은 경우도 뭐 SUV잖아요. 역시 불편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가 있고, 지금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면으로도 보여지는 거 플러스 전방 같은 경우 지금 그 안내 같이 다 해주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주차할 때나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거나 할 때 상당히 도움이 그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지금 색깔이 좀 그 파란 색깔로 화려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시야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좋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전자식으로 속도 자체도 숫자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운전할 때 이럴 때 볼 때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조금 묵직한 편이에요. 여성 운전자들이 느끼기에도 생각보다 꽤 많이 무겁네 라고 느낄 정도고, 지금 제가 운전했을 때에도 이거 생각보다 꽤 묵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. 근데 뭐 운전하는데 남성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불편함을 느껴지진 않지만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했을 때는 다소 조금 묵직해서 좀 불편하다 라고 느낄 정도의 묵직함입니다. 하지만 고속 운전에서에 대한 안정성은 아무래도 핸들이 좀 묵직하다 보니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지금 가죽의 질감이나 림의 두께 같은 경우도 딱 적당합니다.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이 잡았을 때에도 딱 적당하고, 남성 운전자들이 잡았을 때는 약간 얇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괜찮아요. 네, 그래서 운전에 대한 담력, 느낌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차량의 승차감을 보면 이 QM6가 출시됐을 때 르노 삼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이거든요.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차량에서 들려오는 뭐 풍절음이나 이런 소음들에 관련된
이 파장을 반대파장을 내보냄으로써 그 소음을 좀 줄인다라는 기술이에요.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풍절음이나 소음들 잘 들리고요.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홍보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뭐 대단한 기술이라는 거는 크게 와닿진 않는다는 부분. 그리고 승차감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밀리 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뭐 단단하거나 강하게 세팅되어 있지는 않아요. 약간 물렁물렁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는 SUV 치고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에요. 하지만 그렇다고 코너에서 뭐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. 제가 뭐 유턴을 하거나 코너를 몰았을 때 이 차량 자체가 뭐 부족하다,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. 단 제가 얘기하는 조건은 그 일상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 SUV지만 승차감 자체도 괜찮고 약간 안락하다는 느낌을 좀 잘 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 자체도 가죽이 그렇게 좋은 가죽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의외로 홀딩력이 좀 좋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 운전을 하거나 좀 장거리 운전 시에도 나한테 주는 피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승차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얘기했던 르노 삼성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홍보했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기술 자체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내부 설명을 할 때 그 스펙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CVT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그 CVT의 무단 변속기에 대해서 변속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스텝이라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디스텝이라는 기술이 약간은 좀 이질감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기아 변속이 있을 때마다 차가 약간 통통 튄다라고 하죠.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. 그래서 이 느낌은 오히려 좀 안 들어간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좀 남기기는 합니다. 이 차량을 지금 오래 운전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왼발의 위치, 왼발을 놓는 공간이 생각보다 좁아요. 일반 차량에 비해서.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, 다리가 뭐 최소한 뭐 11자나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 발 모양이 요렇게 돼요. 요렇게. 그러다 보니까 요 발 자체가 좀 무리가 가는 듯한 느낌?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불편해요.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좀 시승을 해보고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느꼈을 때는 왼발에 놓는 위치 이 간격이 좁다 보니까 좀 무릎도 아프고 좀 불편하거든요.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속에서 이 차량 운전을 했을 때 지금 177마력의 토크가 38.7이거든요. 근데 실제로 뭐 120, 140 그렇게 달렸을 때에 대한 부족함은 없어요. 근데 내가 멈췄다가 급가속을 하려고 할 때에 대한 반응이 좀 더딘 거?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력에 대한 한계를 느끼긴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뭐 일상적으로 제가 달릴 때 160까지 가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.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. 뭐 밀리는 거나 이런 거 없이 딱딱 서주는,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잘 서주고 있는데, 물론 역시나 급가속 할 때에는 차량이 좀 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밀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지만, 하지만 우리가 급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일상적인 영역으로 따졌을 때는 큰 불편함은 없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은근히 잡소리가 좀 나요. 그거는 뭐 제가 이 차량만 타다 보니까 이 차량만 해당되는지 어떤지 좀 확인이 불가하긴 하지만 은근히 플라스틱 부딪히고 떨리는 그런 소리들이 좀 나거든요.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. 이게 뭐 단차가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얘는 가속해 볼게요. 가속을 해봤는데요. 100km까지 올라가는 거는 무리는 없어요. 근데 생각보다 엔진음 대비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느낌은 받기는 하거든요. 하지만 뭐 100km, 120km까지의 가속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고, 고속이나 그 다음에 급브레이크 이런 거 했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
네, 그러면은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총평에서 장단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. 총평에서 봬요. 예, 시승을 마쳤는데요. 이 차량 장단점 먼저 확인해보면, 장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공간에 대한 효율성. 아무래도 SUV답게 공간 자체들이 지금 상당히 넓어요. 2열 공간이나 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효율성 상당히 좋게 공간 잘 구성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수납 공간도 곳곳 요소요소에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좋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연비. 즉 연비 같은 경우가 공인연비가 12.6에서 12.8인데 실제로 제가 지금 시승을 다 마치고 끝냈을 때 연비를 보면 13.6이에요. 오히려 공인연비보다도 확실히 높게 연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연비 같은 경우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단점으로 좀 보자면, 사실 저는 이 차량을 타면서 장점보다는 오히려 좀 단점이 더 많게 좀 느껴졌던 차량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첫 번째는 일단은 소음과 진동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. 요즘 나오는 산타페나 소렌토나 이런 디젤 차량들을 탔을 때 이 소음에 대한 억제가 생각보다 꽤 잘 돼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르노 삼성이 이 QM6를 출시했을 때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게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에요. 그래서 소음을 상당히 억제했다고 얘기했지만, 그것 때문에 더 기대를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소음이나 진동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점이 될 것 같고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생각보다 좀 뭐랄까, 차라리 무단 변속기를 그대로 뒀으면 됐는데 제가 시승 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텝이라는 걸 넣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이렇게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. 그래서 오히려 좀 이질감이 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저는 좀 별로였고,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잡소리. 예,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에만 국한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잡소리가 은근히 꽤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잡소리들이 생각보다 꽤 신경을 쓰이게 되는 부분이고,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왼발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족함.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좀 불편하고 좀 다리가 아파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고,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터치 스크린이 뭐 르노 삼성 쪽에서는 깔끔하고 여러 가지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운전을 했을 때 이거를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. 어렵고 시선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. 가야지만 보고선 누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좀 불편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총 5가지 정도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단점인데,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. 제 입장에서는 QM6 인기도 있고, 지금 뭐 뉴스나 기사에서도 보면 SUV 2위, 판매량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기술 그 인기도 좋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, 제 개인적으로 너는 산타페 살래, QM6 살래 하면은 저는 산타페를 선택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 소문이나 인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차 자체가 좀 그렇게 기대만큼 만족시키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오히려 제가 QM5를 탔었잖아요. 저는 QM5가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히려 신차인데 왜 그 기술이 역행한 듯한 느낌을 받는지, 뭐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터치 스크린이나 화면들 자체는 좋기는 하지만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역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좀 결론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제가 혹시 얘기한 것 중에 뭐 잘못된 거나 또는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